추석 이후에도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9월 27일 기준으로 10월에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 기업은 총 13개나 됩니다. 오늘은 10월 청약 일정들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10월에 13개나 되는 기업들이 청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원래 지난달에 청약을 진행하려 했던 차백신 연구소, 리파인,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의 일정이 모두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리파인과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은 바로 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전체 청약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에 가장 먼저 공모주 청약을 받기로 예정된 기업은 NH스펙 21호입니다. 10월 5일에서 6일입니다. 그 뒤로는 10월 12일에서 13일에 무려 4개 기업이 몰려 있는데요. 지오엘리먼트, 지아이텍, 비트나인,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이후 아이패밀리 SC가 18일에서 19일, GMBS 엔지니어링이 19일에서 20일로 연이어 청약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9월 청약 예정이었지만 한 달 밀린 리파인이 20일에서 21일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엔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5일에서 26일까지는 3개 기업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받는데 피코그램과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니너스가 27일에서 28일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전체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일정에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NH스펙 21호입니다. 지난달 NH스펙 20호의 청약 신청에 이어 이번에는 21호가 연이어 공모주 청약에 나서네요. 총 공모 주식 수는 625만 주고 125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스펙주이므로 주당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오엘리먼트입니다. 청약 기간은 12일에서 13일이고 총 공모 주식 수는 154만 7천 주, 공모 금액은 117억 5,700만 원 규모이네요. 공모가액은 7,600원에서 8,700원이고 일반 청약자 물량은 38만 6,750주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네요. 이 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핵심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반도체 방막 증착과 금속 배전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을 방막 증착이라고 하는데요. 지오엘리먼트의 경우 이 증착 공정에서 최신 기법으로 꼽히는 ALD에 특화된 제품인 캐니스터와 초음파 레벨 센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원래 방막 증착 공정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은 화학적 증착 방식이라는 CVD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이 회사가 보유한 ALD 공정으로 갈아타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지오엘리먼트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고 해요. 최근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면서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2억 원과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 124%씩 증가했습니다. 지오엘리먼트는 상장을 통해 얻은 투자금으로 공장 시설을 증설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은 전체의 24.03%입니다. 다음 기업은 지아이텍입니다. 지오엘리먼트처럼 12일에서 13일에 청약을 받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270만 주고 310억 5천만 원 규모의 공모 금액을 모집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67만 5천 주입니다. 공모가는 주당 11,500원에서 13,100원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2차전지나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소재 물질을 제품 표면에 균일하게 바르는 코팅 과정이 필요한데 지아이텍은 바로 이 코팅에 필요한 슬롯 다이, 슬롯 노즐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원래 외국 기업들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2차전지 혹은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외국산만 사용했는데 이를 지아이텍이 국산화에 성공한 거죠. 지아이텍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의 대기업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적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작년 매출액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 늘었고 영업이익도 5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상장 공모자금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해외 지사 설립, 마케팅 확대, 연구개발 등에 더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아이텍의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 물량 비율은 현재 30.83%입니다. 다음은 비트나인입니다. 앞서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12일에서 13일에 청약 진행하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207만 1000주, 공모 금액은 18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청약자 물량은 51
11만 7,750주고요. 1주당 공모가액은 8,700원에서 9,700원이네요. 하나금융투자가 주관사로 있습니다. 비트나인은 다소 생소한 분야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란 점과 선을 축으로 한 그래프를 활용해서 각종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라는데요. 솔직히 이렇게만 써있어도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렵긴 하네요. 여하튼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말하길 이 기술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4차 산업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비트나인은 국내에서 유일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IT 기업이므로 사업 모델은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혹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판매가 되겠네요. 근데 이 기업 실적 보시면 상장해도 되나 싶은데요. 2019년과 2020년 모두 적자고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했네요. 사실 비트나인은 기술 성장 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이번 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실적이 다소 불안정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코스닥 상장 전 기술 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등 외형 기준이 미달되어도 기술력으로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나인의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은 꽤 개선된 모습이네요. 2021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8.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비트나인은 상장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좀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은 41.86%입니다. 다음 차백신 연구소 보시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 395만 주고 공모 금액은 434억 5천만 원이네요. 공모가액은 11,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98만 7,500주고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차백신 연구소, 이름에서부터 차병원 계열사임을 알 수 있죠? 차병원 계열 연구소입니다. 아울러 비트나인처럼 기술 성장 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상장을 추진하는 케이스예요. 상장 추진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이 기술 성장 기업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백신의 원천 기술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예방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이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얹어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뜻하는데요. 차백신 연구소는 성인용 백신과 프리미엄 백신, 면역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비형 간염 예방 백신을 2가지 형태로 개발한 게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항암 치료 백신,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차백신 연구소는 이번 상장 공모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임상 시험비와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바이오주기 때문에 신약 개발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리스크가 갈리는 특성이 있겠고요.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 모두 전년 대비 적자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직 실적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재무적 리스크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2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차백신 연구소의 현재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은 39.36%입니다. 다음 기업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97만 8천 주, 공모 금액은 381억 4천만 원입니다. 공모가액은 3만 9천 원에서 4만 8천 원이고 일반 청약자 물량은 24만 4,500주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배우 최실아의 남편으로 알려진 김태욱 씨인데요. 그래서 상장 소식이 들리자마자 큰 화제가 됐죠. 이 기업의 대박 상품은 바로 롬앤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뷰티 크리에이터 민세롬과 함께 론칭해 유명세를 탔는데요. SNS 마케팅의 성공과 가성비 좋은 화장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2016년 브랜드 론칭 후 3년 만에 매출이 100배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롬앤의 립 틴트가 대박이 났네요. 2020년 전체 제품 판매 매출액 중 6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롬앤의 화장품은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도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웨딩 서비스 브랜드 아이웨딩을 통해 결혼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 플러스라는 광고 대행 사업, 생활용품 판매업, 뷰티 정보 앱 운영 등 미용, 생활 분야에 특화된 모습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실적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네요. 일단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2억 원과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4%, 155.4%씩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굴하지 않고 고속 성장한 모습을 보였네요. 다만 올해 반기 실적의 경우 매출액 391억 원, 영업이익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49.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판매 관리비 증가로 인한 부분이 커 보이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성장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이죠. 아이패밀리SC는 이번 상장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신규 화장품 브랜드 론칭과 웨딩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등 사업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밀리SC의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은 39.98%입니다. 다음 19일에서 20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GMBS 엔지니어링 보시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42만 5천 주이고 공모 금액은 203억 7,700만 원입니다. 공모가액은 14,300원에서 17,400원이네요. 일반 청약자 물량은 35만 6,250주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반도체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스크러버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진공 펌프 배관의 이물질을 최소화시켜주는 파우더 트랩, 공장 냉각탑 배견을 줄여주는 배견 저감 장치도 주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주로 발전소,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기업이네요. 특히 이 회사의 스크러버 제품은 현재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라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과 수주 계약을 맺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지사를 설립했고 현재 고객사의 70% 이상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실적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매출액은 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이상 증가했네요. 올해 반기 실적은 더 크게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293억 원, 영업이익은 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2%, 311.8%씩 늘었습니다. 회사는 공모 자금을 해외 인수 합병과 연구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GMBS 엔지니어링의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은 49.46%로 비중이 꽤 높은 편이네요. 이 부분 참고하세요. 다음 20일에서 21일에는 엔캠의 청약이 시작됩니다. 엔캠의 공모 주식 수는 226만 2,625주이고 총 공모 금액은 약 679억 원 규모입니다. 공모가액은 주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고요. 일반 청약자 물량은 546만 5,657주입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전해액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CATL 등 국내외 대형 전지업체에 전해액을 납품하고 있죠. 엔캠은 2차 전지용 전해액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꼽히는 전기차용 전해액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게 강점이라는데요. 현재 국내 공장을 비롯해 유럽과 중국에도 연이어 공장을 증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엔캠은 올해 2차 전지 전해액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권을 석권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최근 실적도 양호한 편입니다. 2020년 매출액은 1,3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긴 했지만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이 회사는 이번 상장 공모 자금을 시설 증축과 해외 공장 설비 증설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엔캠의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은 38.1%입니다. 다음으로는 피코그램이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 신청 일정은 10월 25일에서 26일이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100만 주, 공모 금액은 110억 원 규모입니다. 공모 가액은 11,000원에서 12,500원이고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만 주입니다.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이네요. 이 회사는 정수기 필터와 정수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직수형 정수기인 퓨리얼로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8.1%를 기록 중입니다. 정수 필터의 경우 2005년에 원터치 자가 교체형 필터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 마츠, 독일 스티벨 엔트론 등 해외 기업들과 필터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코그램은 현재 40여 개 국가에 자사 필터와 정수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실적이 좋은 만큼 회사의 전체 실적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3억 원,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281.2%씩 성장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 2197%나 증가했네요. 올해 상반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26%씩 증가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코그램은 이번 상장 공모 자금을 생산설비 증설 등 시설 투자와 차입금 상환, 연구개발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코그램의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은 33.69%입니다.
피코그램과 같은 일정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당초 10월 5일에서 6일 청약 신청을 받기로 한 일정을 또 한 번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연기네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8월 증시 입성을 연기했고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았네요. 현재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죠. 아울러 펀드 투자의 경우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투자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금융당국, 공정위 등에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의 각종 서비스에 규제를 거는 모습이 뚜렷해지는 부분도 이번 상장에 영향을 끼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주축으로 성장한 핀테크 기업인데요. 결제 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대출, 보험, 투자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중개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금융 서비스 매출 비중은 2019년에는 2.4%에 불과했는데 1년 만인 2020년 기준으로는 22.7%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움직인 거죠. 다만 이번 상장의 연기에도 공모가 밴드는 지난번 한 차례 수정한 6만원에서 9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총 공모 주식수는 1,700만 주고 총 공모 금액은 1조 200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13만 5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실적은 작년 기준 매출액 2,8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5% 성장했고요. 영업 손실은 179억 원이지만 전년 대비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2,163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공모주의 경우 100% 균등 배정으로 이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현재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은 38.91%입니다. 하도 상장 일정 연기가 자주 되다 보니 이번에는 과연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기업은 27일에서 28일 청약을 진행하는 지니너스입니다. 이 기업은 총 200만 주를 공모하고 공모 금액은 494억 원 규모입니다. 공모가액은 24,700원에서 32,200원이고요. 일반 청약자 물량은 50만 주, 주관사는 대신투자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정밀의료 유전체 진단 전문 기업이라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산하연구소인 삼성유전체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2018년 스핀오프한 기업입니다. 지니너스는 정밀의료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00건 이상의 암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암 유전체 진단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단일 세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국내의 병원, 제약사, 연구진에 제공 중입니다. 일단 이런 유전자 분석 기술 시장의 경우 기존 분석 기술인 PCR 등의 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로서 연평균 20% 수준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니너스 역시 이러한 성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니너스도 바이오 벤처 기업인 만큼 상장을 위해 기술 성장 특례를 받았습니다. 단 그렇다 보니 실적 보시면 수익성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38억 원으로 175.8% 늘었지만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모두 전년 대비 확대됐습니다. 지니너스는 이번 상장 공모 자금으로 시설 설비 증대와 임상, 연구개발 확대, 마케팅 활동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유통 가능 주식 물량 비중은 31.74%입니다. 지금까지 10월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총 11개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약 주관사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리파인과 심원은까지 합쳐 총 13개 기업 청약 주관사 종합해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IBK기업증권 등 총 9개네요. 이 중 청약을 가장 많이 주관하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으로 총 5개 기업의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NH투자증권이 3곳, 대신증권도 총 3곳이니 참고해주세요. 카카오뱅크 통해 우회 개설할 경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계좌를 20영업일 계좌 제한 상관없이 개설 가능하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신한솔 앱을 통해 우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IBK 기업은행 계좌와 은행 앱이 있다면 앱을 통해 우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청약일 전까지 계좌 개설 완료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심 가는 기업은 미리 증권 신고서 한 번 더 보시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이번 달에도 공모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